안녕하세요. 재무금융 박사과정 우승우입니다. 시계열 분석 모형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예측 연구에 관해서 저의 톱 프로젝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연구 주제는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등락을 예측할 수 있을까입니다.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모형의 예측력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가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등락과 움직임에 대한 예측을 얻는 것은 발행사의 이제 회사채 발행사죠. 회사채 발행사의 조달 비용과 투자자의 운용 성과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신용 스프레드의 예측에 따라서 발행사는 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해칭 등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금융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확보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 헝다그룹의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해서 논란이 된 상황이죠. 이처럼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어떤 한 기업, 한 나라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실제 업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드문 상황입니다. 기존 선행 연구 중에는 보면은 회사의 부도와 관련된 연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디폴트 날 것인지 아니면 디폴트 되지 않을 것인지, 즉 부도, 오원, 정상 이 정도의 예측 모델은 있는데 회사채 값 자체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연구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그간의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모형이 어떤 이런 금융 시계열 예측에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사채 시장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활성화된 시장이다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같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연구가 기존 선행 연구와 이제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처럼 신용 스프레드의 등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결정 요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스프레드의 연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등락을 예측한다는 부분에서 기존 선행 연구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시계열 분석 모형이 좀 선형 모형을 가정하고 있어서 예측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하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비선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연구 설계를 전통적 시계열 분석 모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리마 모형이 있는데 시계열 분석 모형으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를 예측을 해보고, 다음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가지고 특히 이제 LSTM, 심층신경망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피처로 사용한 게 상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상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를 피처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2015년 루더컨 이항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 이후에 하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 변동이 뒤따르더라라는 실증 분석이 있었거든요. 즉 예를 들면 어떤 경제에 차악이 왔을 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많은 거죠. 이와 같은 샥이 왔을 때 전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다 모두 다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급등한 이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니까 트리플 A 등급, 더블 A 플러스 등급과 같은 우량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 이후에 더블 A 제로, 더블 A 마이너 즉 그 하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됐다는 것을 실증 분석 결과로 발표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즉 하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는 상위 등급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번 머신러닝에서 피처로 상위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를 썼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우리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가면 회사채 신용등급별로 신용 스프레드가 있고요. 그 자료를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은 제가 파이썬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파이썬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형 모형을 가정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적 예측을 할 수가 있었지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위기와 같이 어떤 경제 샥이 와서 또 시계열의 비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어떤 비선형 구간에 있어서도 최적화를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예측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모형을 가지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 인풋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회사채 신용 등급별로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별 데이터는 좀 분석의 편의성을 올리기 위해서 먼슬리로 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AA 마이너스 그럼 이때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여주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한번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초록색은 이동평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주황색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 시계열 분석 방법인 이제 시계열 분해를 한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추세선, 세 번째는 계절성, 이제 네 번째 그림은 이제 레지듀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법 모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갑법 모양을 말하는 건데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전통적 모형에 따라서 이제 정상성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시계열이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우리 머신러닝과는 좀 전통적 시계열 분석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분석을 해서 쭉 예측을 해보니 이런 전통적 시계열 분석 모형은 이와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선형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값과 차이가 크진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구간처럼 2019년, 2020년처럼 진폭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선형 모델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계속 추세가 진화가 되면은 예측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반면 머신러닝 모형을 이용해서 그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를 예측을 해봤고요. 여기서 대표값으로 AA 마이너 등급을 예측하는 것을 시행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로드하고 월별로 리샘플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계값을 보시면 이제 평균은 아무래도 우량 등급일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하이 등급으로 갈수록 변동성도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 데이터 특징이고요. 더블, 트리플 A부터 트리플 마이너스까지 있습니다. 월별로 전환했기 때문에 총 192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로그 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12개월 자료 보시는데 이걸 정규 분포로 그려보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이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로그 값을 적용하면 이제 정규 분포화 할 수가 있고 이제 좀 가운데로 좀 이동이 있죠. 가운데로 좀 이동시킬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적합합니다. 해서 이제 리치, 라쏘 그러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본 결과 루트 민 스퀘어 에러는 0.0가 나왔고요. 리치는 0.023, 라쏘는 0.54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선행연구에서 이항용의 2015년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AA 마이너 등급을 예측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AA 마이너 등급의 상위 등급인 AA 제로가 유의미한 영향을 줬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요인 분석을 해본 결과 AA 제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슨 12일 평균 RMS 값을 보면 0.048이 나오고요. 이제 리치는 다음과 같고 라스도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리치 라쏘 이제 최저 평균 RMS 값을 부여하고요. 여기 이제 이때 최적 알파 값을 부여고요. 이제 앞에 최적 알파 값으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대로 예측 평가를 수행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모델의 회계수를 시각화했는데요. 좀 더 성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 값을 넣었는데요. 라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모델에서는 이제 좀 성능이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성능이 올라왔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가 가장 예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AA 마이너를 예측함에 있어서 AA 제로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순서대로. 이제 이제 XGB 레그레서로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XG 부스트 그리고 라이트 GBM으로도 이제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이제 중요도 상위 20개의 피처명과 그때 중요도 값은 이제 시리즈로 변환을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XGBM이나 라이트 GBM 모두 아까 전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모델의 학습, 예측, 그리고 이제 혼합을 이용해서 최종 예측값을 도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혼합 모델과 개별 모델의 RMSE 값을 출력해봤으니 이제 최종 혼합 모델의 RMSE는 0.035고요. 리치는 0.037, 락스는 0.034가 나왔습니다. 최종 혼합 모델의 RMSE는 0.010으로 나와요. 이제 스태킹 앙상블 모델 동안 회계 예측도 시도해봤습니다. 결과 스태킹 회계 모델의 최종 RMSE 값은 0.00086으로 매우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